오늘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부모님들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도움을 줘야지. 그런 생각을 너무 하지 마세요. 우선 내 인생이 똑바르고 편안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고개가 들어지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져서 힘이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자기의 앞길밖에 안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지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그저 내 짐이 좀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짐을 탁 내려놓으면 삶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저절로 옆 사람이 보입니다. 옆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필요하면 기꺼이 들어줄 수도 있어요. 내 짐이 무거우면 남 보고 들어달라고 하고 내 짐이 가벼우면 남의 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듯 내가 빈손으로 갈 때는 남의 짐을 들어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자기 짐도 무거우면서 공연히 옆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짐을 먼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가벼워졌다고 스스로 생각이 되면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옆 사람 짐을 조금 들어줄 능력이 저절로 생깁니다. 자식 걱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옆 사람 짐을 들어준다고 부모 짐 자식 짐을 자기가 들고서 무거워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자식 때문에 죽겠다, 부모 때문에 죽겠다 하는 것은 옆 사람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 문제가 안 풀린 거예요. 자꾸 자식한테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것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식에 대한 인연을 못 끊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식이 아니라 내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식에 대한 관심을 딱 끊어야 내가 어떤 말을 한마디 했을 때 자식이 반발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공연히 무엇 때문에 상대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힙니까? 그럴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오는 게 제일 나아요. 부부지간에만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능력이 부친다 싶으면 아이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 잘 있어라 하고 끊으면 됩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집착을 끊을 때는 자꾸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냥 탁 끊으면 돼요. 그래야 자립을 합니다. 때로는 냉정한 사랑이 가장 지극한 사랑인 이유. 아이가 어리광을 피우고 막 고집을 부릴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애들은 못 고칩니다. 그냥 두고 가버려야 됩니다. 애가 죽어라 하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피우다가도 주위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일어납니다. 아무리 4살짜리 애라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한두 시간 운운해 봤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땅에 넘어져서 발가락을 다쳤든 손가락을 다쳤든 아무도 없으면 혼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살아갑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있기 때문에 어리광을 피우는 거예요. 냉정해야 진정으로 상대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냉정하다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입니다. 자꾸 연연해 하지 말고 내 속에 쌓인 업을 끊어줘야 합니다. 자식의 성장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단계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성을 기울여서 보살펴 주어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정성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둘째, 사춘기의 아이들에게는 간섭하고 싶은 마음, 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지켜봐 주는 게 사랑입니다. 셋째, 성년이 되면 자기 마음을 억제해서 자식이 제 갈 길을 가도록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립하지 못한 자식을 짐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부모가 자연의 순리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해 나가는 것을 지켜봐주면 첫째, 자식이 일찍 자립하고 둘째, 부모를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은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줬고 부모는 자식이 짐이 안 되니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으면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십시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냉정하게 딱 끊으세요. 자식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이것저것 챙기고 간섭하려니까 힘들고 도와주려니 그것도 걱정이죠. 간섭도 하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을 딱 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자식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 생각이 자식에게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20살 이전에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자식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20살 넘어서도 계속 도움을 주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망칠 위험이 높습니다. 자식이 자립해야 할 시기에 내버려 두지 않고 연애할 때 연애 못하게 하고 방황해야 될 시기에 방황을 못하게 한 탓입니다. 그 과보로 자식은 나약해지고 부모는 늙어서까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릴 때는 따뜻한 게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고 20살이 넘으면 냉정하게 정을 끊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헌신적인 사랑은 있는데 지켜봐 주는 사랑과 냉정한 사랑이 없어요. 이런 까닭에 자녀 교육에 대부분 실패합니다. 자식이 20살, 30살, 40살인데도 아들, 딸 문제로 고민하고 손녀, 손자 문제로 걱정합니다. 그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본인이 어리석은 마음을 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만든 거예요.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요즘은 자식이 장성한 뒤에도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가며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왜 가정에 묶여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면 보상 심리가 생기게 돼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은 그것밖에 못하니 이렇게 섭섭함이 쌓이고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들여가며 아이들에게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부모가 악을 쓰고 싸우면 아이들은 비뚤어지고 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희생하다 보면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활기가 없어지고 항상 부모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자식은 결혼을 해서도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식이 20살이 되면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자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란다면 부모의 생각이 자식에게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20살 이전에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자식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20살 넘어서도 계속 도움을 주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채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칠 것이니 이후로는 내 마음껏 살아라. 혼자 살아도 좋고 결혼해도 좋고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좋다.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엄마 아빠는 너를 지지한다. 이렇게 딱 풀어서 광야에 내보내줘야 아이들이 활기차게 살지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어릴 때는 직장 다닌다고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사춘기가 된 자식은 일일이 간섭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덩치는 어른처럼 크지만 하는 짓은 어린애같이 구는 부조화와 불합리의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모한테 의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저항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다 자라서도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겁니다. 부모의 좁은 울타리에 가두니까 요즘 아이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도 도전하지 않고 안정을 추구하는 애늙은이가 많아져서 사회 전체가 침체 국면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아이는 아무 곳에서나 키워도 잘 자랍니다. 아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하소연하면 자식은 잘 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를 괴롭히는 아이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부모 노릇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굴레가 됩니다. 본래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라 하지요. 그런데 부모도 힘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에는 내가 너 키우느라 이만큼 애를 썼으니 너도 노후에 나한테 보상해라 하고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울 때 키우는 재미를 마음껏 누렸다면 자식을 키우는 동안 부모로서 이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독립해서 제 가정을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반면에 아무리 부모라도 자신도 모르게 내가 키웠다는 생각을 가지면 자식에게 실망해서 괴로움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해요. 내가 해준 게 있는데 그걸 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커서 효도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도 서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